자, 월요일에 색다른 야구 진단 류단장의 월요 진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한 주간 있었던 야구 소식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야구 뉴스입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을 짚어볼 예정인지 정세영 기자가 키워드 위주로 간략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화 돌풍 엘로키 4강 흥행질주한 프로야구 전반기를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1위 한화의 질주에 이어 엘로키의 5강 진입 그리고 사상 최다 관중인 1200만 관중에 도전하는 이야기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월요일 홍원기 감독과 고영욱 단장이 동방 경질됐는데요. 이야기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올스타전을 다녀왔는데요. 폭염도 못 말린 프로야구 올스타전 열기 대전이 들썩들썩이라는 주제로 올스타전 비하인드 이야기를 전해보겠습니다. 최근 올스타전이 퍼포먼스 경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퍼포먼스 이야기부터 올스타 홈런 더비 그리고 본경기와 MVP 소식까지 다뤄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프로야구 구단들은 휴식기를 갖고 있는데요. 16일까지 쉬고 17일부터 4연전이 시작됩니다. 올스타 휴식기 동상이몽 일주일이라는 테마로 4연전을 시작하는 KBO 리그 후반기 더욱 치열해질 수싸움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이슈들과 함께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 짚어보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주말에 있었던 올스타전을 끝으로 프로야구 전반기를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기 순위 자체는 지난주 목요일 크보 3&3에서 짚어드렸으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전반기 결산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이야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나 아니면 전반기 결산을 하고 넘어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먼저 하고 가시죠. 먼저 하고 가는 게 먼저 하고 가는 게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키움의 단장과 감독을 동시에 전격 경질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꽤나 충격적인데요. 이 이야기부터 그러면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휴식기에 갑자기 나온 소식이거든요. 사실은 고용욱 단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나왔어요. 야구계 소문이 좀 경질될 수 있다. 좀 입지가 위태위태하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홍기 감독 경질은 조금 깜짝 경질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싶고요. 오늘 좀 특징이 있는 게 이게 수석 코치까지 동반 경질된 케이스는 네. 사실 그간 야구계를 보면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감독이 경질되면 보통 수석 코치가 그 자리를 맡아서 이렇게 좀 이 팀을 이끌고 가는 그쵸, 이제. 크게 흔들지는 않는데 예. 지금 키움은 감독, 단장, 수석 코치까지 아예 그냥 송두리째 팀을 바꿔버리는 이런 그 결정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도의 해임과 경질이라면은 운영 주체가 칼을 빼들어도 단단히 빼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세 명을 동시에 네. 자른다는 건? 단장님이 더 그렇죠.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사장, 단장, 감독이 교체된 거는 몇 년 전에 이제 기아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3년인가 4년 전에 네. 예, 그런 적은 봤어도 저는 수석 코치가 같이 동반 퇴진하는 거는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감독하고 단장은 이제 성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수석 코치는 그런 책임 라인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예. 그리고 이 김창현 수석 코치는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고 또 네. 감독 대행을 한번 했었죠. 네, 그렇죠. 네, 86년생인가, 85년생인가 네. 젊은 사람인데 이게 프론트 라인에 있었던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맞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좀 이례적이다. 네, 사실 이게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다른 배경.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의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배경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도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직접 이제 키움에게 취재를 마친 부분은 일단 성적 부진입니다. 그렇겠죠. 네, 예. 최근 3년간 그러니까 한국 시리즈를 끝내고 난 그 다음 시즌부터 계속 최하위를 머물렀다. 그래서 성적 부진에 따른 단장과 감독의 해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동반 경질이 보통은 쉽지는 않거든요. 감독 단장도. 그런데 이제 단장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그러니까 성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육성이 좀 잘못됐다. 드래프트 픽이 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결국 키움은
외부에서 대형 FA를 영입해서 전력을 끌어올리는 구단이 아니라 내부 육성 기조를 통해서 성적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구단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홍인계 감독 역시 지금 현재 성적을 봐서는 이 경질을 하는 게 큰 무리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키움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혹시 그 이번 결정 이전에 나왔던 야구계에 돌던 소문 같은 건 뭐 없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홍은기 감독도 올해 이렇게 이 정도 성적이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홍은기 감독은 올해가 끝나고 올해가 이제 재계약 마지막 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지금 성적이 지금 뭐 2할 이제 겨우 3할을 회복한 성적인데 시즌 끝까지 좀 두는 게 아닌가라고 좀 했는데 홍은기 감독도 경질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고요. 네. 고영욱 단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사실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시즌 개막 전, 그리고 시즌 중반 계속 이제 경질설이 있다. 입지가 좀 안 좋다. 사실 그 키움이 그 시즌 중반에 스카우팅 파트를 좀 개편을 많이 했어요. 근데 고영욱 단장 같은 경우에는 스카우팅 파트에 정말 책임자예요. 네. 왜냐하면 이 고영욱 단장은 좀 현장에 답이 있다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단장이지만 무슨 이제 뭐 고교 대회 뭐 이런 각종 대회를 현장에 가서 경주군, 밀양이건 부산 뭐 이런 데 가서 직접 보시는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사실 그 스카우팅 파트를 전면 개편하면서 팔다리가 좀 많이 잘렸다.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이미 네. 조금 이제 경질로 가는 수순이 아니었나라는 추측이 나올 법한. 저는 고영욱 단종이 이제 경질이 되면 전반기 막판이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끝나고 이제 들어가기 후반기 들어가기 한 3, 4일 남았잖아요. 네. 지금 이제 3일 정도 남았는데 요 시점에 바로 또 경질을 이렇게 발표하네요. 그 키움 구단의 설명은 계속 그 좀 얘기가 좀 내부에서는 있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제 이제 보고가 들어갔고, 거기서 이제 사장이 대표이사가 경질을 최종 선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단장도 공석, 감독도 공석, 심지어 보통 감독이 자리를 비우면은 그 자리를 맡게 되는 수석 코치도 공석이 됐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누가 자리를 맡게 되나요? 지금 일단 설종진 2군 감독이 이제 1군 감독 대행으로 승격을 했는데요. 대행으로. 네. 설종진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는 뭐 키움에서 한 5년 이상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구단에서는 지금 현재 구단을 가장 잘 안다. 그리고 키움은 육성 시스템을 좀 강조하는 구단이었기 때문에 설종진 감독이 구단의 지금 이런 방향성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을 감독 대행으로 선택을 했다. 다만 이분이 시즌 말까지 지휘봉을 잡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 말인즉슨 시즌 후반기 중에 감독 교체, 정식 감독 선임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단장에는 단장직에는 뭐 누가 대신하나요? 허승필 운영팀장이 이제 단장으로 승격을 했는데요. 사실 허승필 운영팀장 같은 경우에는 한화에서 꽤 오랜 시간을 좀 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승필 운영팀장은 소문이 많았어요. 단장은 결국 갈 거다는 소문이 시즌 중반부터 돌았는데, 저분인가요? 저 사진에? 네. 결국 그 야구계의 소문대로 새 신임 단장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럼 저분은 이제 대행이 아니라 승격 신임 단장으로 아예 취임을 한 거죠. 따로 취임식 같은 거는 구단에서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가 지금 보도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그 허승필 신임 단장에 대한 그 구단의 설명이 좀 있는데요. 네. 2011년 하나 이글스에 입사했고요. 1981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제 업무 쪽에 좀 강점을 보였다고 해요. 실제 국제 스카우트 업무를 좀 많이 책임을 졌었고요. 2022년부터 운영팀장으로 승진해서 지금까지 선수단 관리 및 운영 업무를 총괄해 왔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의문점이 조금 있습니다. 뭐 사실 근데 뭐 내린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단이 알아서 하는 거를 뭐 맞죠? 이렇나 저렇나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건 없어요. 하지만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게 워낙 큰 폭의 인사라면 큰 폭의 인사고 또 되게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첫 번째 궁금점은 그거였어요. 아까 두 분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수석 코치까지 경질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경우일까?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속으로 생각을 그러면은 이미 후임 감독 인선에 대한 어느 정도 그 계산이 있겠구나. 이미 약간 뭐 내정이라든가 혹은 이제 뭐 후보군이 꽤나 확고하게 있겠구나라고 싶었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군 감독지가 대행으로 앉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저는 좀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의구심이 듭니다. 일단 의문이 드네요. 뭐 보통 시즌 중에 이렇게 감독 경질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요 중간에 잠시든 후반기 남은 시즌이든 맡아줄 중간자 네. 역할을 사람 항상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과정이라고 봐요 지금 과정인 것 같고 키움에서는 지금 뭐 정해진 게 절대 아니다 뭐 없다 이래 지금부터 허승필 신임 담장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팀을 잘 추슬리고 다음 시즌 뭐 안우진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오는 시즌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이제 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감독을 찾겠다라는 게 공식 입장인데 뭐 이렇게 감독 경질이 나면 바로 따로 붙는 게 자기 감독은 누가 될 거야 네, 그런 그렇죠. 소문인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키움이 그간 선택한 과정들을 좀 보면 키움 출신의 인사가 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쪽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키움이 지금 타격이 사실 좀 좋지 않아서 뭐 시즌 시작할 때도 외국인 타자 2명으로 놓고 네. 뭐 이런저런 수를 했는데 좀 타격 쪽이나 이쪽에 좀 일가견이 있는 이런 감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그겁니다. 이제 아까 그 경질의 사유, 혹은 해임의 사유에 대해서 밝히면서 2018년부터 2025년까지라고 말했나요? 저기 스카우트 파티요? 네. 2023, 3? 2013년부터? 그러니까 2018년부터 23년까지 23년까지. 드래프트에 예. 뽑은 선발했던 선수들이 그게 지금 이제- 1군에 남아있는 선수가 안우진 정도를 빼고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실패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실패에 대한 게 이제 다 바꿔야 된다라는 거. 물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참았으면 너무 오래 참은 거 아닌가. 약간 그거를 이제 와서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저도 그 얘기를 당연히 물어봤는데 네. 너무 오래 참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뭐 키움 팬도 아니고 솔직히 키움 선수들 이름도 뭐 몇몇 빼면은 잘 모를 정도로 문외하긴 한데 이거는 너무 궁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단장님이 얘기해줘. 저 혼자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 상식선상에서 얘기를 해보자고. 상식선상에서. 우리 정 기자님이 신나게 얘기하길래 네. 뭘 신이 나요.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초상집이구만. 키움 터지고 나서 팬들한테는 1시간 사이에 제가 취재하고 들어온 네. 거거든요. 네. 키움 팬들한테는 초상집이구만.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인사에 대해서는 다 내부 사정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 외부에서 보는 시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고용욱 단장에 대한 이제 해임 사유가 스카우트 파트에 이제 실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성적 부진으로 경질하는 거하고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그게 맞다면,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지금 시즌 도중에 감독 단장을 해임할 수 있죠. 성적 부진으로. 그거는 그런 책임 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단장에 대한 그 해임 사유를 스카우트 파트에 대한 실패를 원인으로 하면은 지금 타이밍이 맞는 거냐? 이게 좀 의문이 들죠. 그러니까 키움 구단 설명은 이거였습니다. 네. 키움은 육성,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부에서 누굴 영입할 수 없는 구조에서 이 스카우트를 잘해서 팀 전력을 좀 경쟁력 있게 가져가는 구단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성적 부진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성적 부진의 원인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 선수의 그렇죠. 이제 그런 실패 그렇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외국인 선수가 지금 3명 다 거의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냐 이거죠. 이 지금 외국인 타자 2명을 선택한 거는 누가 선택한 거냐. 이거에 대한 해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죠. 네. 그게 고용욱 단장이 선택한 거냐는 거죠. 했으면은 뭐 네. 아니, 그러면 이해가 좀 가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선택을. 네,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데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는다. 사실
지금 야구계에서 볼 때는 고용욱 단장이 스카우트 쪽에서 일가견이 있는 걸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네, 그런 진짜 분인데, 현장을 네, 중시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되게 좀 평이 좋은 분인데 이제 그분을 바꿔갖고 그러면 이 스카우트가 그렇게 중요한데 스카우트 자리를 누가 할 거냐 이것도 지금 없다는 거죠. 지금 그 단장만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스카우트가 중요한 구단인데 스카우트 누가 할 거냐? 예, 그러니까 스카우트를 고용욱 단장 이상으로 이 경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야구단이라는 게 진짜 뭐 그냥 초짜가 할 수 있지 않아요. 되게 맞죠. 지금 요새 보면은 맞죠. 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막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경력 있는 사람, 해본 사람이 표정까지 안 좋아. 절대 아니고요. 스카우트는 특히. 맞아요. 예, 근데 그쪽 파트는- 이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예, 그러니까 조금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네, 이제 네, 허승필 지금 단장이 신임 단장이 스카우트 파트를 계속 하지 않았나요? 국제 국제 외국인 선수. 외국인 국내도 선수. 좀 많이 그건 관여한 잘 걸로 모르겠어요.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최근 몇 년간은 아마 그쪽 파트는 그쪽으로 좀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신임 단장. 그러면 지금 스카우트 파트에 대해서 그 실패했다고 책임을 물으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사람이 단장하는 게 안 맞잖아요. 그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지. 예, 근데 그러니까, 예. 단장님이 방금 해주신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 마지막 의문은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원론으로 돌아봤을 때 이럴 줄 몰랐냐는 거지 이번 시즌. 그쵸. 물론 기대치보다 좀 낮을 수는 있는데 이럴 줄 몰랐냐는 거지. 애초에 그 타자 2명 데리고 올 때도 지금 어쩔 수 그러니까 이게 신의 한 수다라는 게 아니라 궁여지책이다라는 평가였어요 다들. 이게 너무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거였죠. 푸이구가 또 와? 그러니까 이제 팀이 워낙 안 좋으니까 여러모로 전력 상승 요인이 없고 하다 보니까 나름 진짜 남들이 생각 안 하는 방식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 궁여지책이다라는 거였는데 이러면은 10중 8구 안 되는 게 정배고 어쩌다 얻어맞아서 잘 되는 게 역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네. 타자 2명을 두는 것보다 헤이수스, 그다음 후라도 선수. 지금 후라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가장 퀄리티 스타트를 많이 하는 그쵸. 투수고 헤이수스도 진짜 중요한 경기에서 감독이라면 가장 믿고 내세울 투수 중에 한 명이라고 저는 봐요. 이 둘을 버렸다는 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요. 타자 둘을 뭐 두려운 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둘 중에 한 명이라 남겼으면 모르겠는데 둘을 버리고 새로운 타자 2명을 뭐 리그를 다 경험한 타자들이었지만 이 2명을 데리고 왔다는 점은 조금 의아한 선택은 맞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시작부터 끝까지가 좀 뭔가 그 퍼즐이 안 맞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서 뭔가 좀 찜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시즌 들어가기 전에 그 1위하고 10위는 다 기둥을 세웠어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절대 일강 기아하고 1위는 10위는 거의 만장일치로 키움이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상황인데 키움이 그보다 더 야구를 못한 거는 외국인 파트의 실패잖아요. 네, 외국인 파트의 실패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라도하고 헤이수스를 누가 버렸냐. 그 다음에 외국인 타자 2명을 그러니까 하기로 한 거에다가 푸이그하고 카디네스를 누가 이렇게 선택했냐. 그게 더 올해 실패의 원인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그러니까 그 아마 스카우트, 그러니까 아마 스카우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단장을 해임하는 거는 저는 뭐 공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여러 가지 야구 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좀 의아한 부분들을 일단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신인 감독, 뭐 단장은 정해졌고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느낌이란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면은 딱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다음 원고에 이게 후반기 키움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라는 이제 멘트가 있는데 근데 과연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딱히 뭐 플러스 요인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 말에 동의를 네. 합니다. 사실 음. 지금 뭐 반전 변수가 없잖아요. 뭐 네. 9월달에 안우진 선수 정도 돌아오는 거, 네, 근데 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오자마자 안우진은 9월에 제대잖아요. 제대니까 올 뭐 쉽지 시즌은 않아요. 올 시즌은 아니죠. 등판은 네. 안 되는 내년이죠, 거고. 내년. 그거 외에는 뭐 없죠. 음. 외국인도 지금 뭐 크게 반전이 있는 키움은 상황이 지금 아니고. 뭐 이번 결정이 올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 내년을 이후를 보고 하는 보고 하는 거죠. 거죠. 네. 네, 그런 거니까 네, 올해는 뭐 일단 거의 계속 이제 이 감독 경질 나오면 똑같이 패턴이 이제 누가 되냐 이게 이제 계속 키움의 이슈로 이제 자리를 잡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선수들도 좀 동요해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질로 인해서 무슨 성적의 뭐 기막힌 반전, 드라마틱한 반전은 아예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합니다. 비록 녹화 방송이지만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나중에 보고서 좀 한번 의견을 참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